수백만 년 전 지구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대륙은 하나로 융합되어 아름답고 무서운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었죠. 지구의 고대 생명체를 생각한다면 아마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과거의 지구에는 공룡보다 먼저 지구를 지배했던 거대하고 신기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지구 역사상 가장 다이나믹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인 지구의 과거 고생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생대는 5억 3천만 년 전 지구가 빙하시대에서 깨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2억 8,900만 년 동안 지속되었죠. 이 시대의 바다에는 생명이 시작하기에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일이 그렇듯이 그것은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5억 4,300만 년 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해저의 두꺼운 진흙층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생물뿐이었죠. 지구상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될 캄브리아기 폭발이 일어날 때까지 수백만 년 동안 생명체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노박테리아가 더 많은 산소를 대기 중으로 펌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4억 8,500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기간 동안 지각이 이동하면서 북미와 유럽이 합쳐져 gond와나라는 초대륙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대륙이 남극 위로 이동하면서 대규모 빙하기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물속에는 턱없는 물고기인 갑주어라 불리는 원시 물고기들이 바다를 돌아다녔죠. 이 갑주어들은 턱도 없고 지느러미도 꼬리에만 발달했기 때문에 느릿느릿 바다 밑을 헤엄치면서 흙을 빨아올려 미생물들을 걸러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바다는 이 턱없는 물고기 갑주어들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돌아오면 최초의 식물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해수면이 급락하게 되어 얕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80%가 죽게 되었죠. 하지만 약 4억 4,400만 년 전부터 빙하가 녹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봉기 시대는 바다 및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대봉기는 어류의 시대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물고기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운 물고기는 먹이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주름잡던 둥클레오스테우스는 오늘날 북아메리카 동부 대부분을 덮고 있는 넓고 얕은 내만에 살고 있었죠. 거대 육식어류인 둥클레오스테우스는 대봉기 후기 바다에 등장한 가장 강력한 턱을 가진 대형 포식자 함피어류의 일종이었습니다. 전체 몸 길이가 최대 8.8m였으며 몸무게는 무려 4톤에 가까웠죠. 둥클레오스테우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턱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두개골 골격에서 발견할 수 있는 턱 주변 근육과 인대의 흔적은 역동적인 턱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0.02초의 속도로 입을 크게 벌려 앞으로 내미는 턱 안으로 먹이를 빨아들이며 톱날 같은 날카로운 이빨로 잘게 잘라 삼켰을 것입니다. 아마도 느리고 순한 갑주어들은 함피류의 좋은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둥클레오스테우스 턱의 구조와 힘은 둥클레오스테우스가 왜 대봉기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억 5,8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적도 근처에는 생명체가 번성하는 반면 나머지 세계는 치명적인 온도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석탄기 시대 동안 지구는 따뜻하고 습했습니다. 호수가 많았고 강과 늪이 많았습니다. 숲은 양치류와 곰봉이끼와 같은 거대 포자식물이 땅을 뒤덮고 있었죠. 나무는 10m 높이로 자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육상동물은 많지 않았지만 곤충의 크기는 괴물처럼 커져만 갔죠. 공포 영화에서나 상상할 만한 거대한 잠자리 메가노라이트가 호수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은 무시무시하였습니다. 잠자리의 날개 길이는 30cm가 넘었으며 그들의 턱은 약탈적이었죠. 눈은 튀어나왔고 다리는 뾰족했습니다. 그리고 지네의 먼 친척인 끔찍한 절지동물도 살았습니다. 3m 크기의 곤충은 엄청난 양의 식물을 먹어치웠죠. 그들은 또한 작은 양서류들을 잡아먹는 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바다에 살았던 생명체들은 키메라처럼 보였습니다. 상어의 먼 조상인 헬리코프리오는 아래턱의 전기톱과 비슷한 소용돌이 모양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 실제로 보게 된다면 가장 무서웠을 것입니다. 몸체는 10m에서 12m에 달했고 날카로운 나선형 이빨은 직경이 90cm 크기였습니다. 아래턱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헬리코프리온의 이빨은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해 오징어나 크릴 새우 등 부드러운 먹이만 먹었을 것입니다.
2억 9,900만 년 전 페름기 시대의 지구는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유라메리카 대륙과 곤드와나 대륙이 판게아라는 하나의 초대륙으로 합쳐진 것이었죠. 지구의 대륙들은 이제 막 서로 충돌하여 행성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대륙을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큰 대륙들이 충돌하며 합쳐지면서 초대륙의 중앙에는 엄청난 높이의 산맥들이 솟아올랐죠. 실제로 이 산맥들은 너무 커서 판게아 기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산맥들은 대륙으로 들어가는 비구름을 가로막았으며 이로 인해 초대륙의 내부에는 황량하고 건조한 사막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습지와 숲들이 마르기 시작하자 식물들도 적응해야만 했죠. 멸종된 원시 포유류의 조상인 디메트로돈은 무서울 만큼 매혹적인 동물이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디메트로돈을 만난다면 정말 볼만한 광경일 것입니다. 이 고대 도마뱀은 길이가 5m까지 자랐고 무게는 225kg까지 나갔습니다. 등 위로는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커다란 돛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포식자는 실제로 파충류보다 현대의 포유류에 더 가까웠습니다. 과학자들은 돛이 파충류의 체온을 조절하여 낮에는 따뜻한 햇빛을 흡수하고 밤에는 과도한 열을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 시대는 온갖 종류의 기후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생명체에게는 온도 조절 능력이 있어야 확실히 유리했을 것입니다. 이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변화할 수 있으며 변화하고 진화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였습니다. 날카롭고 납작한 이빨은 악어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디메트로돈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포식자였습니다. 페름기 중기 동안 지구는 계속 뜨거워졌습니다. 판게아의 평균 기온은 25도까지 올랐고 화산으로 인한 온실가스는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왔죠.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이동하였습니다. 환경이 계속 변하면서 더 많은 복잡한 해양 생물들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페름기 후기에는 또 다른 파충류인 리스트로사우루스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생명체는 도마뱀과 돼지 사이의 잡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스트로사우루스는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길이는 1m에 불과하였으며 굴을 파기에 적합한 강력한 앞다리를 갖고 있었죠. 곧 또 다른 포유류 같은 도마뱀이 진화했습니다. 키노돈트는 거대한 설치류처럼 보였으며 길이는 약 1m 크기 정도였으며 수염이 있었고 작은 동물과 곤충을 잡아먹었습니다. 포유류는 지배력이 증가했으며 이들 중 가장 큰 생물은 거인류에 속하는 고르고노프시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곰과 같은 이 동물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특화된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식동물이거나 육식동물일 수 있으며 크기가 1kg 미만에서 1톤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약 2억 5,200만 년 전 모든 식물과 동물의 약 90%가 멸종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순간은 대멸종이라고 불리우며 이는 지구에서 가장 파괴적인 대량멸종 사건으로 기록되었죠.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재앙적인 멸종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론은 폭발적인 화산 활동의 결과라고 보고 있죠. 이 시대의 화산 활동은 무려 100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300만 입방킬로미터의 용암이 땅에서 쏟아져 나왔고 지구 전체를 10m 두께의 층으로 뒤덮었습니다. 지구는 매우 불행한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화산 폭발이 대륙을 휩쓸면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재가 너무 많아서 들어오는 햇빛의 대부분을 차단하였죠. 햇빛을 차단당한 지구의 기온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식물은 광합성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죽어갔으며 먹이사슬의 기초인 식물들이 죽으면서 곧 있어 동물이 뒤따라 죽어갔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지구 온도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지구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산소를 잃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더욱 산성화되어 숨을 쉴 수 없게 된 페름기의 바다동물은 대다수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해양생물의 95% 이상과 육상동물의 70% 이상이 멸종하게 되었죠. 이 대량멸종 사건은 지구 역사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멸종 사건이었습니다. 페름기 대멸종은 생태계를 거의 완벽하게 전멸시켰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생명체는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아남아 진화한 덕분에 후대의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죠. 대멸종 이후 한동안 지구상에는 리스트로사우루스라는 초식 수국류가 대부분의 육상 지역에서 활보하였습니다. 이들은 돼지 정도의 몸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땅굴을 파서 숨을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페름기 대멸종의 주원인을
산소 농도 저하로 보는 학자들은 리스트로사우루스가 다른 시냅시드보다 넓고 큰 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대멸종 이후 텅 비어있는 대지에서 지상 척추동물 중 약 60%가 리스트로사우루스 한 종이었으며 대략 10억 마리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라이아스기 중기부터는 공룡과 익룡, 악어의 조상인 파충류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지구 최대 규모의 대멸종에서 살아남았다는 명성에 무색하게 지질학적으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 만에 생존 경쟁에서 밀려 멸종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후 새로운 시대인 공룡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주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는 날을 항상 꿈꿔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에 좋은 재료는 지구에 발견할 수 있는 화석 기록일 것입니다. 과거 고생대의 지구는 완전 다른 행성이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도 이상한 생명체가 살기 적합할 것 같은 지하바다를 가지고 있는 위성들이 있죠. 바로 유로파와 가니메데, 엔셀라두스와 같은 지하바다를 숨기고 있는 위성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유로파의 지하바다에서 외계 생명체의 실마리라도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고생대 시대를 지배하는 포식자들과 지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량 멸종 사건인 페름기 대멸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